네, 박병창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제 뭐 반등은 좋지만 네. 약한 반등이었습니다. 이제 반등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되는데 뭐 별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더 나빴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6까지 올랐고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3,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12. 그래서 환율과 금리로 시황을 본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였고요. 국채 수익률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 반등은 지금 5 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5 거래일에 아침에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반등 폭은 좀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을 하면서 만들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 보시면은 뭐 한 1% 이내의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반등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부진하다. 물론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반등을 좀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시장에서 이제 반등 시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아침에 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체적인 부진한 분위기, 약세 분위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지금 없죠. 연휴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우리 시장도 여전히 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0.49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2.12% 하락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제 선물은 강법에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강법의 마감을 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매물이 상당히 좀 작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좀 있겠고요. 코스닥이 약한 것은 2차 전지가 어제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어제. 대표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중고 판매 감소 뉴스가 계속 나온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R&D라의 그 악재, 뭐 그거 악재라고 볼 수는 뭐예요, 노이즈, 그게? 노이즈. 뭐가 악재? 포스코 홀딩스가 그 연모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원재 그 소재를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소재에서 통관 관세청에서 압류당했다 그랬나? 아무튼 뭐 제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또 기업들 간의 그 뭐라고 그러죠? 싸움에서 이름이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어떻게 포스코 홀딩스도 아침부터 좀 약했어요. 한 5%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럼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찾아보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가져오지 않았는데 네. 그보다도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시장은요. 이 개별 종목들과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전적으로 수급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1,600억 팔고 사모펀드 550억 팔고 그러니까 연기금이 하루에 1,500억씩 1,000억 이상씩 이렇게 파는 거 드문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서부터 한 2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한 3주 동안 연기금이 정말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지금 내일쯤에 제가 보게 될 것 같은데 9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규모로 연기금 팔고 연기금 있어요. 뭐 팔아서 직원들 저 추석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팔지? 그래서 연기금이? 그래서 아웃소싱한 거 들어온 거 아닌가 또는 먼저 좀 사전적으로 클로징을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정리 매매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벌써요? 추정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건지 뭐 모르겠지만 국내 기관들 매도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의 하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좀 아까 저 2차전 얘기하다가 맞아 더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중고 판매 감소나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수급 얘기랑 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했거든요. 네, 통과했죠. 상장되죠. 이게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면서 딱 그 시점 전후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역시도 수급적 이유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빠져버렸죠. 두산은 두산 로봇이 빠져버렸잖아요. 상장되면서 옛날에 LG 엔솔 나올 때 LG화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지주사 디스카운트. 예, 뭐 그런 것들에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또 어제 뭐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세력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2차 전지가 어제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에 끌어내리는 왜냐면 한 7%, 8%씩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위가 그러니까. 코스닥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반면에 일부 종목들이 반도체 이런 데서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많이 하락을 하는 것은 국내 기관들 매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매출을 기대하는 여행이나 화장품 등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부진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우리나라 금융안정회의 있는데 이거보다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하고 이거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의 환율, 금리, 차트 모든 시장을 분석하는 도구들이 전부 다 약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점 확인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미국은 저점 확인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내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에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는 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좀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저점 확인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저점 확인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AI 관련주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했죠. 근데 반등이 약했습니다. 그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지 이제 저점을 형성하구나. 지금 엔비디아가 대장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9월 말 분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기관들의 종목별 리밸런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등락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수급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분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 오늘 분기 배당 오늘 배당락이죠. 내일까지니까 배당락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예. 거. 저는 연말 매매가 지금 아까 정프로 말 벌써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개인 양도성 회피 물량 매도 나온다. 이거 뭐 11월 돼야지 나오는 건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기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1월부터 7월까지 특히 상반기에 테마나 종목이 많이 오른 게 많아요. 급등 급등한 종목이 게, 많은데 네, 그게 맞습니다. 개인들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이 많죠. 예년에 비해서. 급등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을 이제 4분기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눈치보기구나, 보이는. 눈치보기. 예. 눈치보기. 예, 정확합니다. 예,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 싸움. 우리 셋이 다 갖고 있어. 예, 먼저 팔아야 되니까. 1. 혹시 판 거 아니냐 너. 형, 돈 풀어. 계좌 까봐. 네. 그런 게 상당히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전일까지의 코스피는 2.3% 하락했거든요. 코스닥은 9.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시장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팔았어요. 이런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결국은 코스피는 뭐 연휴 앞두고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얘는 빼고 그러면 개별 종목과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요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의 매물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종목 순으로 거꾸로 하나씩 오르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매일 시장을 보니까 시장 보니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막 팔다가 얘들이 이제 거의 파는 게 줄어드는 거.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파냐면요. 보통 금액으로 팔기도 하지만 수량으로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10만 주씩 파는 종목이 있어요. 또는 뭐 10만 주 팔았다, 20만 주 팔았다 이렇게 있다가 물론 또 이런 방송을 듣고 또 속임명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게 줄어들어요. 5만 주, 2만 주 이렇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한 뭐 15만 주 이렇게 딱 팔면은 이게 다 판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면은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시장의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매도 나오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매물이 언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파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게 절대로 계속 파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얘를 팔고 얘를 좀 사고 이러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또 우리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얘들은 좋아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후공정, 거기에 HBM. 네. 얘들은 반도체 업황 좋을 때 계속 올라 신고가 많이 났잖아요.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걔네들은 한 20%에서 30% 내려왔고요. 뭐가 신고가 났느냐? 전공정 애들이 신고가 났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얘네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못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프로? 뭘요? 키 맞추기. 아 지금 키를 맞추고 뭐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반도체. 정프로의 반도체 아시잖아요. 이요? 힘든 종목. 이요? 막그 18까지 갔었어요. 18만 1,000원인가 뭐 이렇게까지 막 한참 올라갔었거든요. 다 떨어졌어. 89까지 갔던 거 아니야? 89가 뭐예요? 8만 원, 9만 원? 아 그럼 밑으로 갔었죠. 네. 그때 많이 맘상했었다가. 그때 맘상에서 보내드린다고 막 10만 원만 넣으면 보내드린다. 18 가니까 그런 생각 싹 사라지지. 근데 제가 왜 수급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네. 우리나라 주식 얘기하면 좀 뭐 예민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엔비디아가 네. 오를 때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 품목의 내년도에를 수요를 못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하는 대로 다 팔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500달러 아래에 있는 타겟 프라이스를 700달러 얘기하고 650달러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주가가 빠지거나 수급 점유율이 빠졌을 때 엔비디아의 그동안에 있는 이익 성장의 스토리나 앞으로 향후에 나타날 이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수급적 요인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 자세히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뉴스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전해드리려고 막 가져왔습니다. 그 IB 제프리스가 있죠. 투자회사인데요. 저 유명한 증권회사예요. 예. 나이키를 매수해서 보류로 하향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내가 3개월 전에 얘기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5월 달에 얘기했나? 나이키 조심하자. 그렇죠. 항상 신발 얘기하고 그랬었죠. 아 그때 뭐 다른 예, 브랜드 예. 얘기 많이 하셨죠. 호카. 호카. 맞아. 지금 호카 뉴욕 엄청 올랐잖아. 뉴욕 네. 가면 다 그거 신는다. 나이키 안 신는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도매 채널이 여전히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성장이 거시적인 역풍에 직면하고 있어서 나이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를 해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앞으로 지출을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의류하고 신발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건 빼고 향후에 지출 가능성, 소비자들의 지출이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류한 거예요. 소비주들을 네. 이게 하향한 겁니다. 타겟 플러스를 하향한 건데요. 도이치뱅크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책 지연 효과로 인해서 연착륙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약간 애매하게 제가 썼는데 긴축 통화 정책은 아직까지 시장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기 금리가 지금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방향성이 명백해지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FMC 회의 끝나고 제 후배가 왜 화내면서 방송하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통화 정책은 외부 시차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요번에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진 거지만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이게 벌써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혼자 그냥 그래서 원사이드 러브한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전문 지식 이런 거 다 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다가 경기 무너지고 시장 무너지면 급히 그냥 금리 인하 해가지고 금리 인하 그때 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금리 인하를 급히 하면은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유튜브나 이런 전문가들이 보면은 네. 금리 인상을 할 때 특히 제도권 전문가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금리 인상을 할 때 시장이 좋았고 금리 인하할 때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연준이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성공해내지 못한 적이 많았다는 걸 대부분 발견합니다. 실패하죠. 예,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샤워실의 바보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너무 길게 하긴 그렇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하고 딱 길게 가져간다고 연준이 계속 매파적으로 한다? 결국은 경기나 시장은 위험해지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효과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서 시장의 그 미스매치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1, 2번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다음 뉴스는 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양산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트럭이 양산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또 다시 한번 뭐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시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직원이 2만 명인데 6만 명까지 증원한다고 오, 저렇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인데도 6만 명이 나가요? 이 지역에 지금 제1 고용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왜 6만 명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요. 저거 저 노조 만들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차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예, 그렇게 보도에 보면. 아, 직원용 주차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대화형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AI 기술 기업이 엔트로픽에 약 12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최대 투자해서 지분 확보를 한다. 그래서 웹 서비스에 맞춤형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들을 훈련하는 AI 기반의 반도체를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요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지금 오르다가 살짝 또 주춤한 모양이에요. 요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황금 연휴 지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 날 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 휴일이에요, 그냥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6일까지. 가장 인기 높은 노선을 중국 항공 데이터 업체에서 봤더니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는 게 1일 노선 1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올 수 있겠다. 기대감의 뉴스가 좀 추석 때 나오고 많이 온다 이거죠. 네, 그런 뉴스가 있는 거고요. 서울 많이들 비어 있을 때 빈집털이 한다 이제. 네. 무슨 말씀이죠, 그게? 아니 서울에 많이들 이제 고향 가셨으니까 서울이 이제 텅텅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서울로 놀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예. 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네, 예. 양해 자, 계속해 주세요. 예, KB증권에서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는데 좀 네.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가끔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년 만에 데이터 센터 서버용 반도체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로운 거라서 좀 말씀드려요.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가 16주에서 8주로 감소를 했고요. 거기서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부터 반도체 주문을 접수를 1년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하가 이렇게 만약에 주문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동반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HBM 있잖아요. 요거는 2024년에 2배 증설을 한다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배 증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좀 하이닉스보다 좀 뒤쳐졌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는요. 근데 요거를 내년에 2배 증설하는 걸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이미 이번 9월 현재 내년 생산분 예약 주문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처럼 다 네. 이게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증설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성장이라는 부분이 맞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짧게 증설하기도 전에 다 오다가 다 들어왔어요. 예. 하게 만드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하이닉스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번, 9번, 10번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NH증권에서 만기 미스매칭한 채권형 랩 신탁 만기에 대해서
요거 손실난 고객에 대해서 전체 일부에 대해서 자발적 고객 보상을 한다는 누수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그냥 뺄까 했는데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이걸 좀 이렇게 전해드리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네. 김프로님이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증권사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건데. NH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예, 예.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저희가 업무팀에서 영업 직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조심하세요 이러거든요. 드디어 담보부족 계좌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뭐 관리자들 체크하십시오.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담보부족 나왔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0번 뉴스 보면은 그 비슷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비상장 주식의 투자 권유 소비자 경보. 그래서 증권사에 여기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어요. 의심 거래 점검하고 보고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신문 광고나 SNS를 통해서 증권 신고서 없이 비상장 주식의 투자 권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 대량 입고 후에 다수의 개인한테 출고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 이런 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비상장 주식인데 이거 상장 언제예요? 이거 정말 상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당연히 다 모르는 내용들이죠.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신문 광고나 이런 거라서 그냥 파는 거니까 증권 신고서 없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다. 이거 비상장 투자 권유 이거 전부 다 이거 제도권 밖에서 하는 거지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 사고 증권사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 언제 되냐 이렇게 전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면서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연휴 전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3%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